하루 한 문제, 은서파의 대충 APS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소프트웨어 엑스퍼트 아카데미 6026번 성수의 비밀번호 공격이라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청난 해커인 성수는 동생의 비밀번호를 훔치기로 했다. 그래서 동생이 이용하는 키보드를 지문이 남지 않도록 깔끔히 닦고 동생의 비밀번호를 치는 것을 보았다. 디테일이 살아있죠, 아주. 성수는 동생의 비밀번호가 n자리라는 것을 알았고요. 비밀번호가 n자리. 그리고 동생의 키보드는 M개의 키에 지문이 묻어 있는 것을 보았다. 이랬을 때 동생의 비밀번호로 가능한 것은 몇 개인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이제 비밀번호는 자릿수는 n자리죠. 그리고 사용되는 문자 종류는 총 m개인 그런 상황이네요. 자, 첫 줄에 테스트 케이스 개수 t가 주어지고 각 테스트 케이스의 첫 번째 줄에는 두 정수 m과 n이 사이좋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크기는 100 정도로 되어 있고요. 최대 크기. 출력 각 테스트 케이스마다 이렇게 출력하고 동생의 비밀번호의 개수, 즉 우리는 경우 수를 출력하면 되는 문제네요. 이 수는 매우 클 수 있으므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값으로 나는 나머지를 출력한다. 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문제인가요? 자, 일단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자, 지금 전체 비밀번호 자리수는 n개래요. n을 3이라고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사용되는 문자의 종류는 m이래요. m을 2개라고 생각해 보죠. 이 형태는 뭐냐면 여기에 x, 여기에 y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에 뭐 1, 2, 3 자릿수가 되겠고요. 여기에 a, b 사용되는 비밀번호 문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세 자리를 우리가 채워야 되니까 어떤 경우가 있겠어요? 맨 처음에 여기 올 수 있는 것은 이 녀석이 볼 수 있는 것은 A가 들어올 수 있고 B가 들어올 수 있죠. 두 가지. 자,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도 A가 올 수 있고 B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두 가지. 세 번째 자리에도 A가 올 수 있고 B가 올 수 있어요. 두 자리.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2에 3승이 되는 거죠. 8개. 이걸 우리가 좀 더 멋지게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2에 파이에 3이라고 쓰죠.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중복 순열이라는 녀석이죠.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면 이렇게 중복 순열을 구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이 녀석은 여기에 있는 모든 비밀번호를 다 써야 돼요. 그죠? m개를 다 소진시켜야 되는데 이 중복 순열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A, A, A인 경우와 B, B, B인 경우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이거는 어때요? 안 쓴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빼줘야 돼요. 그래서 총 경우의 수는 2에 3승 빼기 2가 됩니다. 그래서 6가지예요. 여기서 쓸 수 있는 거는. 이제 2개짜리는 너무 간단하니까 여기에 집합을 2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에 X 집합이 있고요. 여기에 Y 집합이 있어요. X에는 아까처럼 1, 2, 3, 4
있고 여기는 A, B, C가 있다고 해보죠. 이 녀석이 우리가 만들어야 될 비밀번호예요. 이 녀석이 사용된 키들이에요. 자, 역시 아까처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는 각각의 자리에다가 이 자리에다가 뭘 넣어줄 수 있어요? 네, 이 녀석들을 넣어줄 수 있어요. A가 들어갈 수도 있고 B가 들어갈 수도 있고 C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것은 3의 파이의 4가 되겠죠. 3의 4승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81개가 나와요. 중복 순열을 생각해 보면. 근데 이 녀석은 얘네들이 다 사용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이 녀석은 모조리 사용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구한 이 중복 순열에는 모조리라는 이야기는 없었어요. 얘네들은 그냥 선택할 수 있는 것들만 나온 거죠. 그래서 워스트 케이스로 어떤 게 있을 수 있다?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쏘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비밀번호가 밸리드하지 않은 거죠. 세 개의 A, B, C를 다 쓰지 않은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게 빠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두 개만 적용된 거, 네, 두 개만 적용된 걸 한번 빼보려는 거예요. 그러려면 제일 처음에 뭘 해야 되겠어요? 누구 두 개를 뺄 거예요? 누구만 선택할 거예요? A, B만 선택할 거예요? 아니면 B, C만 선택할 거예요? 아니면 C, A만 선택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죠. 그렇죠? 자, 두 개만 적용된 걸 빼보자라고 하면은 A, B 또는 B, C 또는 C, A니까 이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라고 부른다는 거죠? 두 개 골라보는 거잖아요. 세 개에서 두 개 고르는 거죠. 순서 없이. 그래서 여기서 뭘 해보면 3 컨비네이션 2를 해보면 A하고 B가 나왔을 거고요. A, B를 가지고 또 뭐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1, 2, 3, 4고 그리고 여기가 A, B만 있고 이렇게 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두 개만 선택이 됐다면. 그럼 다시 거기에 뭐 하는 거예요? 2의 파이 4가 되는 거죠. 맞죠? 이게 두 개 들어가는 케이스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녀석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신경 써볼 만한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자, 다시 이 케이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생각해 보면, 자, A와 B가 선택된 케이스가 있고요. B와 C가 된 케이스가 있고, C와 A가 선택된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때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는, 자, 이 두 개를 선택했을 때는 어떤 경우가 나올 수 있냐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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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로 선택할 수도 있죠. 그리고 A, 오, A, A, B, A, A, B, B, A, B, B, B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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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여기서 또 우리의 시선을 잡는 녀석이 어떤 게 있어요? 이런 녀석은 아까 그 두 개가 받는 녀석 중에서도 거기서도 또 하나가 그냥 몽창 받는 녀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그거죠. A나 B가 몽창 받는 경우죠. 근데 마찬가지 일은 어디에서도 발생해요? 여기서도 발생할 수 있겠죠. 여기서도 뭐가 있을 수 있냐면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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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가 있을 수 있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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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B, B, C, C,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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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네, 요게 한 개가 받는 경우죠. 마지막 거 한번 해보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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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 C, A, A, C,
AAA, AAAA 이렇게 되고 있네. 점점점, 점점점. 여기도 역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어때요, 지금? 얘네들은 다 한 개가 집중해서 받는 케이스이죠. 그죠? 한 개가 집중해서 받는 케이스인데, 이거를 다 빼버리면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빠져버리는 거죠? 이 AAA가 몇 번 빠져요? 두 번씩 빠져버리잖아요, 이렇게. 동일한 게. 그죠? 경우의 수는 한 번씩만 빠져야 되니까. 어, 이렇게 버리니까 뭐가 두 번 빠져버리더라? 한 개인 경우가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네요. 그럼 개수를 맞춰주려면 다시 어떻게 해줘야 돼요? 한 개인 경우는 더 해줘야겠죠, 다시. 두 번 빠져버렸으니까. 다시 플러스 한 개인 경우. 이 컨비네이션 1에 1파이에 4를 더해줘야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전사함수의 포함? 전사함수의 포함 배제의 원리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수의 데이터의 개수가 늘어날 때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씩 한 번씩 해보긴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공식처럼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이것들은 반복돼 가면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 땀 한 땀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는데 이 녀석을 우리가 확장을 해보면 어떻게 공식을 써줄 수 있냐면 시그마. 시그마라는 것은 뭐 반복문 해라는 거죠. i가 0부터 k까지 갈 때까지. 자, 맨 앞에서 지금 더하기 빼기가 계속 반복이 되죠. 더하기 빼기가. 그래서 마이너스 1에 i승 곱하기. 자, 컨비네이션에서 우리가 거기서 몇 개의 원소를 뽑아내줘야 돼요. 그래서 k 컨비네이션 i 곱하기 k 마이너스 i의 n승. 이 n승. 이렇게 구해준 거를 다 더해주면 그 녀석이 우리가 원하는 개수가 되는 거죠. 한 번은 더했다가 한 번은 뺐다가 더했다가 뺐다가 계속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해주는 거예요. 그냥 요거를 이거의 반복을 생각해 주면 돼요. 이게 어떻게 반복되고 있냐. 요거는 크게 지금 세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 거예요. 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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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 거예요. 각각의 부분이 뭘 의미하는지는 아까 이야기했죠. 각각의 부분이 뭘 의미하는지. 왜 우리가 더하기 빼기가 반복돼야 된다 그랬어요? 일단 한 번 빼면 어떻게 되더라? 두 번씩 빠져버리더라는 거죠. 밑에 있는 경우가. 그쵸? 그래서 한 번 빼주고 그것보다 하나 작은 케이스를 다시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하기 빼기가 반복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자, 컨비네이션은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앞에 있는 거 빼고 나머지 것들에서 뽑아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쵸? 아까 이야기했었죠? 우리가 세 개에서 제일 처음에 이제 두 개만 있는 케이스를 뽑아야 되잖아. 그래서 세 개 중에서 두 개 있는 거, 세 개 중에서 두 개 있는 거 이렇게 이야기했죠. 거기에서 몇 개만 뽑는 거예요. 그래서 컨비네이션이 나왔고 세 번째 요소는 뭐예요? 그래서 두 개를 뽑았다면 그 녀석이 다 맞아야 되니까 거기서 중복 순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네 개 중에 두 개를 뽑아서 네 개를 만드는 순열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계속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그마가 나오는 거죠. 이 녀석이 요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 거죠. 시그마.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문제에서는 이것만 풀어볼 건데 사실 이거를 풀다 보면 정말 많은 게 나오더라고요.
어제 봤던 페르마도 나오고, 그리고 뭐 팩토리얼도 나오고, 그리고 팩토리얼을 처리하기 위해서 전 처리하는 것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려고 했어요. 자, 이 공식을 이제 우리가 유도를 했다라고 치면,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프로그래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이 쭉 들어오고 있고요. 제일 처음에가 테스트 케이스인가요? 네, 제일 처음에 TK가 들어오고 M과 N. 테스트 케이스가 들어오고 M과 N. M과 N이 들어옵니다. 자, 우리는 solve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거기서 한번 계산을 해서 써볼게요. 솔브에서는 할 일은 간단하죠. 아까 우리가 함수의 개수 어떻게 구하기로 했냐면 시그마. 어? 자, 처음에 이제 마이너스 1에 몇 승? i승 곱하기 n 컨비네이션 k 컨비네이션 i 곱하기 k 마이너스 i의 n승. 우리가 구할 건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반복을 돌면서 써주면 되겠죠? 어? 우리 몇 제짜리까지 구해야 되냐면 m자리까지 구해야 되죠? 뿔뿔. 자, 세 개의 파트로 이렇게 나눠보려고 해요. 여기 한 덩어리, 여기 한 덩어리, 여기 한 덩어리, 이렇게 세 개의 덩어리로 나눠서 계산해 보려고 해요. 자, 처음에 거는 롱 타입의 L1은 자, 요곳에 이게 짝수면은 그냥 이건 뭐 제곱승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이게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그냥 결정이 나겠죠. 양수냐 음수냐 그게. 그래서 i를 모듈러스 2 해봤더니 이게 0이야. 그럼 짝수야. 그러면 1이고 아니면 마이너스 1이다. 물음표. 이게 L1에 대한 이야기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컨비네이션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컨비네이션, 롱 타입의 L2는 컨비네이션을 찾기 위해서 별도로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n 컨비네이션 r이라는 녀석을 만들고 거기서 몇 개를 찾아야 된다. I 개가 들어가는 컨비네이션을 찾아주자. 자, 조합도 컨비네이션도 한번 짜볼까요? n 컨비네이션 r은 n개에서 r개를 고르는 그런 조합의 경우의 수를 반환해 볼 계획입니다. 뭐 컨비네이션 어떻게 구했었죠? 어제 배웠잖아요. n 컨비네이션 r은 n 팩토리얼 나누기 n-r의 팩토리얼 더하기 r 팩토리얼. 우리가 구할 건 요거였죠. 어? 그리고 이게 숫자가 매우 커지기 때문에 우리 뭘로 나눌 거다. 모두 할 거라 그랬잖아요. 나머지 연산 정리해 볼 거고. 분수로 되어 있다고? 분수로 되어 있는 건 우리가 나머지 저런 거 계산 못 하는데? 그죠?
분수를 그럼 분자로 올리기 위해서 뭐가 개입이 됐었죠? 어제 우리 숙제를 하다 보면 페르마의 소정리가 개입이 됐었죠. 그래서 여기 분수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분자로 올려줘야 될 그런 방법이 필요한데 그걸 할 때 페르마의 소정리가 필요했던 거죠. 다시 위에다가 우리가 얼마의 숫자로 나눠야 된다 그랬죠, 아까. 스태틱 타입의 뭐 아니, 너무 많이 썼구나. 10, 100, 1000만, 10만, 10만, 10억. 네, 10억. 네, 요걸로 이제 나눠줘야 되거든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아까 그 순열에서, 아까 그 조합에서도 우리가 가지수가 최종적으로는 이 녀석을 모듈러스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을 다시 뭐 해줘야 된다? 모듈러스 모드 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녀석들의 덩어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바로는 계산을 못할 거고 우리는 뭐 해줘야 된다? 분배 법칙을 적용해줘야 된다. 분배 법칙을 적용해야 되는데 분수 나누기에는 분배 법칙이라는 거 적용할 수 없다. 그래서 뭐가 나온다? 페르마의 소정리가 나와서 분모를 분자로 올려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바꿔볼 수 있어요? n 팩터리얼 곱하기. 자, 저 녀석들은 n-r 팩터리얼에 곱하기 r 팩터리얼에 뭘로 바꿔줄 수 있다? 이것에 까지해서 모듈러스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는 거죠. 2죠. 이게 페르마의 소정리였어요. 그래서 뭔가 여기서도 리턴 해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뭐 또 계속 구하고 있네요. 네, n 팩토리얼 이런 것들도 계속 지금 연산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n 팩토리얼. 근데 n 팩토리얼 값도 그럼 계속해서 중복해서 발생이 되겠죠. 특히나 소프트웨어 엑스포트 같은 경우에는 태케가 이제 10개씩 들어오는데 그 10개의 태케마다 이 n 팩토리얼 값은 어때요? 언제나 동일하잖아요. 매번 이제 우리가 팩토리얼 값을 구해야 될 필요는 또 없을 것 같죠. 팩토리얼 같은 거는 그럼 우리가 미리 한번 구해놔가지고 그 녀석을 계속 사용해 보면 어떨까요? 어차피 동일한 값이라면. 그런 거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전철이라고 부를 수 있죠. 매번 해도 동일한 것은 그냥 한 번만 해놓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팩토리얼을 미리 구해 나가서 걔를 재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이런 팩토리얼들이 계속 사용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해요. static long 타입의 팩토리얼을 만들고 이 녀석을 초기화할 수 있는 함수 네, 프리 함수에서 저 팩터리얼을 초기화해 볼 거예요. 자, 팩터리얼은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겠냐면, 자, 이 크기는 다행히도 이 문제에서는 정수의 크기가 100가지밖에 안 되거든요. 맥스 가봤자. 막 1000, 만 이래 버리면 배열이 막 커져서 좀 힘들겠지만은 우리는 100가지밖에 안 되니까 별로 부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팩터리얼은 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될 거고 팩터리얼의 0번째하고 팩터리얼의 1번째는 언제나 1이죠. 그리고 나머지 거는 int 2부터 i가 x까지 i 뿔뿔 가면서 팩토리얼의 i는 팩토리얼의 i 빼기 1의
이전 항 곱하기 내 거. 네, 이렇게 해주면 팩토리얼이 구해지겠죠? 어떻게 구해지겠어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크게 구해지겠죠? 어차피 근데 우린 그거 다 뭐 할 거예요? 다 곱할 거죠. 그쵸? 맨 마지막에 우리 그거 다 곱할 거잖아요. 공동적으로. 그쵸? 공통적으로 다 곱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어떤 법칙이 적용이 될 수 있냐면, 네, 나머지만 사실 가져가면 똑같아요. 어차피 우린 나머지만 찾는 거니까. 이 함수를 네, 처음에 한번 딸랑 불러주는 거예요. 자, 됐죠? 그러면 이제 밑에서 이제 두 번째 n 컨비네이션 r 할 때 우리가 n 팩터리얼 이런 값들을 이제 다 찾아야 되잖아요. 어, 컨비네이션도 이제 기조 조건이 있죠. 만약에 r이 0이다. 그때는 리턴 1일 거고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텐데 먼저 롱 타입의 에러는 n 팩터리얼 팩토리얼의 팩토리니까 m 네, 그냥 왔겠죠. 우리가 구해놨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찾아볼 녀석은 네, 이 녀석이에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또 뭐 해야 되냐면 이거 승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 승도 어때요? 지금 이거 몇 승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앞에 수가 100이라면 100에 몇 승 해야 되는 거예요? 100에 1, 10, 100, 천만, 10만, 100만, 천만, 억, 10억, 예? 700이니까 이만큼 승을 해야 되잖아요. 또 어마어마한 지수승이 발생을 하겠죠. 그렇죠. 이 수의 크기도 크기겠지만 그만큼의 횟수도 어때요? 그 곱하기 하는 이런 횟수도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여러분이 그래서 이거를 한 번씩 한 번씩 다 곱해준다면 당연히 시간 초과가 나요. 그래서 이때쯤이면 뭐 하나를 딱 떠올릴 수가 있어야 되냐면 빠른 제곱 구하기.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빠른 제곱 구하기. 뭐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반 틈씩 나눠가지고 구해주는 거죠. 네. 네. 여기서 이제 구해볼 수 있어요. 만약에 B가 1이면 그때는 그냥 별 생각 없이 A 해주면 되죠. 자, 그렇지 않다면 반틈씩 구해가는 거예요. 반틈씩. 그래서 어떻게 반틈 구해가는 거죠? 10승이 온다면 10승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실? 10승은. 5승 곱하기 5승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10승을 통으로 구하려면 10번을 곱해야 되지만 5승 곱하기 5승 하면 어때요? 5승 1번 곱하기 5승이니까 6번이면 구할 수 있잖아. 맞죠? 그런 식으로 분할 정복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얼마만 먼저 구할 수 있냐면 하프만 먼저 구해볼 수 있는 거죠. 하프 어떻게 구하면 돼요? 파워에 A에 B 나누기 2 하면 되죠. 저 이게 반틈 구하는 거죠. 절반만 구하기. 근데 절반만 구하기 방금 제가 절반 구하는 건 언제만 가능했던 거죠? 곱하기 10배였을 때. 그쵸? 짝수일 때만 가능한 거였죠. 9번이었으면 어떻게 돼? 안 되잖아. 그죠? 9번이면은 9 나누기 2 하면 4니까 8번밖에 안 되잖아요. 한 번 더 곱해줘야 되겠죠. 홀수면. 그래서 무엇에 의해서 if b가 모듈러스 2를 날려봤더니 이게 얼마야? 0이야. 짝수야. 그러면 그냥 끝이야. return half 곱하기 half. 아니면 return half 곱하기 half 곱하기 a. 이렇게 되겠죠.
잠깐만요. 우리가 계산하다 보면 또 뭐 100 몇 승 하다 보면, 아니, 100 몇 승이 아니었죠, 아까. 1억 몇 승 하다 보면, 그게 여러분, 계산할 수나 있는 숫자겠어요? 당연히 또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 뭐 하라고 한 거예요. 이 큰 수로 나눠서 나머지만 써 라고 계속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어떤 결과가 나오면 이 녀석에 대해서 모듈러스해서 쓰라는 거죠. 결과를 모듈러스해서 써라. 얘도 마찬가지로 모듈러스해서 써라.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랬어요? 요거하고 요거를 곱하는 과정에서 이미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숫자의 범위를 넘어가 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곱하기 a까지 온전하게 못 가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뭘 생각해 보자. 나머지 연산의 분배 법칙을 한번 생각해 보자. 어제 이야기했죠? 나머지 연산의 분배 법칙. 더하기, 빼기, 곱하기 쉽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나누기는 안 되니까 페르마의 소정리를 쓰자. 그래서 여기서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녀석도 이 모듈러스 이거를 여기로 분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안쪽에다가. 그래서 요거 모듈러스 모드 하고 또 A 이거 해줘야 되나? 모듈러스 모드. 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나머지가 쫙 짜게져서 올 거라는 거죠. 분배 법칙이에요. 이게. 나머지 연산의 분배 법칙을 통해서 이렇게 쪼개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여기 두 번째 덩어리도 이제 구해볼 수 있나요? 두 번째 덩어리. 롱 타입의 L2는 자, 파워에 누구를 더해주면 되나요? 팩터리얼에 그러니까 M 빼기 R 한 거하고 그리고 그의 몇 승? 모드 빼기 2승 해주면 두 번째 덩어리가 나왔겠죠, 이거. 요거에 이거승을 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지수승이니까 이거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곱하기 지수승이니까. 자, 그럼 마지막 덩어리 남았네요. 이제 요거에 요거승 하면 되겠죠. L3는 파워에 팩토리얼에 R 하고 역시 모드에 빼기 2승 하면 이게 L3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그 녀석들을 다 곱해주면 된대요. 곱하고 역시 그것의 나머지 return L1 곱하기 L2 곱하기 L3의 모듈러스를 해줘라. 근데 역시 L1과 L2가 곱해면 자기 범위를 또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 해주는 거죠. 그래서 컨비네이션을 이제 구해봤어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면 이제 N 컨비네이션 R이 이제 완성이 됐고, 자, 마지막은 이제 요 쪼가리만 남았네요. 그죠? 첫 번째 거 구했고, 두 번째 거 구했고, 마지막 세 번째 거. 자, 롱 타입에 그래서 L3는 파워에 S, I하고 N, N, N이라고 써놨죠? 맞죠? 그리고 그 녀석들이 세 개를 다 곱하래요, 이제. 그래서 롱 타입의 레절트는 L1 곱하기 L2 곱하기 L3인데, 또 역시 이것의 나머지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이게 최종적으로 구하라고 한 거거든요. 레절트가 또 있으면 안 되니까 토탈이라고 하고
토털로 바꿔줄게요. 또 곱하고 있네. 그죠? 또 큰 녀석들이 곱해지고 있어. 그리고 나머지 하래. 뭐 생각하지도 마세요. 그래서 뭐 1억 뭐 7로 나눠라 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모듈러스를 달고 사는 거예요. 계속 모듈러스로 나머지만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커질 것 같아? 그럼 나눠. 나머지만 구해. 계속. 그렇죠? 왜냐면 우리에겐 분배 법칙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구해볼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여기서 하나 더 신경 쓸 게 우리는 이 부호에 따라서 뭘 해줄 수 있어야 되냐면 뭐 할 수 있죠? 저 녀석이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어제 빼기에서의 나머지 연산할 때 빼기에서 주의할 점 뭐였었죠? 내가 나눠주는 부분에서 음수가 나와버리면 여기서는 좀 계산이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양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만 만들어주면 돼요? 어차피 우리는 모듈러스를 해버리기 때문에 나누는 수만큼만 한번 더해주면 어차피 나머지는 그냥 0으로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 녀석은. 그래서 한 번 더 더해줘 버리는 꼼수를 부리는 거죠. 그래서 저기 있는 토탈한테 더해주면서 기존 토탈에다가 레절트를 더해주고 다시 또 이것의 나머지를 구할 건데 여기에 있는 이 리절트가 음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더하지 말고 누구도 같이 더해줘 버려 한번. 모두를 한번 더해줘 버려. 그러면 절대로 음수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거는 나머지니까. 그럼 이제 여기도 세 덩어리 다 구했죠? 다 구해서 반복문 돌리면서 시그마도 다 처리했죠? 반복문 돌렸으니까 다 돌았을 거고 토탈이 여기에 이제 할당이 됐겠네요. 어, 이 테스트 케이스에서 안 했네 또. 네, 9, 그러면 9점 샵 공백 토탈 아웃 맞나? 네, 이렇게 해서 성수의 비밀번호 공격이라는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